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상원 의원이 우리 모두 죽을 것이다 라는 실수가 민주당의 결집 구호가 되다. 그리고 미네소타주 의원 살해 사건 용의자 수색 계속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 또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미국의 유력 경제 매체인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아주 중요한 정치 뉴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단순한 말실수가 어떻게 전국적인 정치 쟁점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인데요. 특히 미국 아이오와주의 상원의원 조니 어네스트의 한 발언이 민주당의 선거 전략에서 핵심 구호로 자리 잡게 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말 아이오와주에서 열린 한 타운홀 행사. 이 자리에서 한 총중이 외쳤습니다. 메디케이드를 줄이면 우리는 죽을 거예요. 그 말에 대해 상원의원 조니 어네스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는 죽을 겁니다. 이 말 한마디가 지금 미국 정치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농담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미국 사회에서 메디케이드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전혀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과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7천만 명이 넘는 미국인이 이용하는 건강보험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줄이자는 법안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주도로 상정되었고 이에 대한 반발 속에서 나온 발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발언 이후 민주당은 조니 어네스트를 공화당의 잔혹성을 상징하는 인물로 지목하며 전국적으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상원 소수당 대표인 척 슈머는 그녀의 발언을 조롱하며 공화당의 복지삭감 법안을 우리 모두 죽을 거야 법안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발언을 각종 모금 이메일, TV 광고 그리고 소셜미디어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심지어 우리 모두 죽을 거야 라는 문구가 적힌 티셔츠까지 등장했습니다. 이 표현은 이제 민주당의 선거 전략에서 하나의 상징처럼 자리 잡았고 공화당이 사회적 약자에 무관심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습니다. 조니 어네스트 의원의 정치적 입지도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과 불편한 관계를 만든 적이 있고 작년엔 상원 공화당 내3위 지도부 선거에서도 낙선했으며 최근에는 자신의 상징이었던 오토바이 정치 자선 행사도 연기했습니다. 이제는 재선 도전 여부조차 불확실하다는 이야기가 워싱턴과 아이오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그녀가 다시 출마하지 않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민주당뿐만 아니라 같은 공화당 내에서도 예비선거 도전자가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수 성향의 짐 칼린 전 의원이 도전을 선언했고 반대로 민주당 쪽에서는 메디케이드 축소에 반대 목소리를 냈던 간호사이자 도서관장이었던 인디아 메이가 주의회 선거에 출마하면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이 법안을 통해 메디케이드를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집중되게 만들겠다는 입장이지만 의회 예산국에 따르면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약 1,100만 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잃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일할 능력이 있는 일부 수급자에게 근로 의무를 부과하자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니 어네스트 의원 측은 민주당이 그녀의 발언을 정치적으로 과장하고 있다고 반박합니다. 그녀는 모든 미국인의 삶을 개선하고 세금 낭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메디케이드를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집중시키려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유권자들 사이에서 이 말이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이번 사건은 단지 한 상원 의원의 말실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메디케이드와 같은 복지 이슈가 정치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 논쟁은 미국 전역에서 벌어질 더 큰 논쟁의 시작일 뿐입니다. 한마디 말이 정치적 상징이 되고 선거 판세를 뒤흔드는 시대? 아이오와에서 시작된 논쟁은 이제 워싱턴 전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음 선거에서 이 논쟁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지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충격적이고도 안타까운 사건을 전해드립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미국 정치의 양극화와 정치적 폭력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다시 한번 드러낸 참극입니다. 사건의 중심지는 미네소타주, 그리고 그 비극의 피해자는 현직주 의원과 그 가족들입니다. 사건은 지난 토요일 새벽 미네소타주 북부 외곽의 한 조용한 주택가에서 시작됐습니다. 50대 후반의 남성이 경찰관을 사칭하고 민주당 소속의 현직주 하원 의원 멜리사 호트먼의 집에 침입했습니다. 그는 집 안에서 멜리사 의원과 그녀의 남편을 총으로 살해하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경찰 제복을 입고 있었으며 경찰 배지와 손전등까지 지닌 채로 행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사건 후 다시 경찰을 가장해 도망쳤고 경찰과 총격을 벌인 뒤 근처 주택가로 도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 드론이 날아올라 확인했을 때 이미 호트먼 의원 부부는 숨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끔찍한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 시간 뒤 같은 용의자가 또 다른 정치인을 노린 총격을 벌였습니다. 이번엔 미네소타 주 상원 의원 존 호프먼과 그의 아내가 희생양이었습니다. 다행히 두 사람은 목숨을 건졌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이 역시 철저히 노린 정치적 공격으로 보입니다. 두 집은 불과 12km가 채 되지 않는 거리였고 공격은 정해진 목표를 향해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건의 용의자는
57세의 벤스 루터 볼터라는 남성입니다. 그는 민간 경비업체를 운영하거나 기독교 설교자로 활동했던 이력이 있으며 현재는 극단주의적 정치관을 가진 인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의 차량에서는 공무원 명단이 담긴 문서가 발견되었는데 이 명단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임신중절 권리를 지지한 정치인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미네소타 지역구의 하원 의원 켈리 모리슨과 연방 상원의원 티나 스미스의 이름도 리스트에 올라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한 개인 범죄가 아닌 특정 정치 성향을 노린 계획적 정치 테러일 수 있다는 추론이 힘을 얻고 있는 이유입니다. 미네소타 주지사 팀 월츠는 이 사건을 정치적 동기를 가진 폭력이라고 규정하며 연방수사국 FBI와의 공조 수사를 약속했습니다. 주지사 월츠는 사건 당일 부통령인 제이디 벤스와도 직접 통화하며 사법당국에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에서는 이처럼 정치적 폭력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현재 FBI는 용의자의 사진을 공개하고 시민 제보에 $50,000의 현상금까지 걸며 수색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호트먼 의원은 민주당 소속으로 미네소타 하원의장을 지낸 인물이었습니다. 중도 성향의 정치인이었지만 총기 규제와 낙태권 보호 등 진보적 정책에 확고한 지지를 보였고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이번 테러의 표적이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치적으로는 2023년 이후 민주당이 주의회를 장악한 이후 각종 사회정책 개혁에 앞장섰고 유급 가족 휴가, 친환경 전력망, 트랜스젠더 권리 보호 등 굵직한 법안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녀는 한때 제가 온건파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이슈에 따라 단호할 때는 단호해야 합니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호트먼 의원은 올 초까지만 해도 민주당, 농민, 노동당, 즉 DFL의 소수당 대표로 활동하며 공화당과의 협상에서 중심축을 이뤘던 인물입니다. 그런 그녀가 정치적 신념을 이유로 살해된 이번 사건은 미네소타 전역은 물론 미국 사회 전체에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경찰과 FBI는 미네소타 전역에서 대대적인 수색 작전을 이어가고 있으며 용의자 볼터는 아직도 무장 상태로 도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량에서는 소총 여러 정이 발견되었고 여전히 권총을 소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공권력을 사칭하고 배지를 달고 집에 침입해 정치인을 살해한 이 사건은 단순한 총기 범죄를 넘어 미국 사회의 정치, 혐오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미네소타뿐 아니라 텍사스주 의사당에서도 비슷한 정치인 위협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시위 중 폭력 위협이 포착되었고 의원들이 긴급 대피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미네소타에서 시작된 이 참극이 전국적인 모방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멜리사 호트먼 의원과 그녀의 남편을 기리는 추모식이 세인트폴의 주 의사당 앞에서 열렸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단지 한 사람의 상실이 아닌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사회는 지금 이 폭력의 시대를 어떻게 멈출 것인지 깊은 성찰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살인이라는 극단으로 이어져선 안 됩니다. 민주주의는 타협과 존중, 그리고 평화로운 논쟁을 바탕으로 작동하는 체제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증오가 아닌 공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